안녕하세요 유튜브 형님들, 잭입니다. PD수첩에서는 원룸 전세금을 떼먹고 도망간 깡통전세 원룸 건물주 이야기가 다뤄지고, 서울 허곡동에서는 빌라 600채 주인 강모씨, 빌라 240채 주인 이모씨가 빌라 갭 투자를 하다가 전세금이 떨어지고 보증금 반환을 못할 상황이 되니까 현재 잠적 중이라서 피해자들이 합심해서 방법을 강구 중이라는 뉴스를 보게 되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기꾼 같은 집주인들에게 대항하는 방법, 내 피 같은 보증금 떼이지 않게 예방하는 법,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집주인들에게 대항하는 방법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 집주인의 유형은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집주인이에요. 전세 한 번이라도 살아본 사람들은 무조건 겪게 되는 유형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것 때문에 본인이 살고 싶은 전셋집 구해놨는데 못 들어가고 내 집 마련하려고 했다가 타이밍 놓쳐서 짜증났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전셋집 나올 때 새가 나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길래 제가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전세 물건 내놓은 적도 있고요. 집 구하는 분들 집 보러 오실까봐 집에다가 디퓨저 사놓고 별짓 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전세는 세입자를 구하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계약 종료 최소 4개월 전부터 집주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남겨놓고요. 통화하시게 될 경우에는 꼭 녹음해 놓으세요.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면 임대차 종료일에 주택을 반환할 테니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놓으시고요. 임대차 종료 직후에 보증금을 못 받으시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임차권 등기가 격료가 되면 그때는 이사를 하시거나 주민등록을 빼도 권리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결국 강제 절차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집주인을 상대로 임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야 됩니다. 승소하면 해당 주택을 강제 경매해서 매각 대금으로 보증금만큼 배당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깡통 전세인 경우에는 결국 본인이 낙찰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는 마지막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쪽에 나오는 순서를 정리해 놨으니까 이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유형은 아예 연락도 되지 않고 잠수 타버리는 집주인이에요. 아까 집주인은 일단 대답이라도 하면 새로운 세입자 구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의사소통은 됐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예 문자도 씹고 카톡도 씹고 전화도 아예 안 받아버린, 나는 몰랐다고 하는 집주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허곡동 빌라 600채 주인 강모씨도 이런 유형입니다.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 증명이 가장 중요한 유형. 아까 그 내용 증명을 집주인한테 보내야 되는데 전세계약서 쓸 때 그 계약서에 써져 있는 그 임대인 집 주소로 보내도 다시 내용 증명이 돌아오기도 해요. 이럴 때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서를 들고 가까운 동사무소, 지금은 주민센터죠, 여기 찾아가면 임대인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해서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떼면 임대인의 현 거주지를 확인하셔서 내용 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내용 증명 후의 절차는 1번 절차와 동일해요. 세 번째 유형은 보증금의 일부를 떼고 돌려주는 집주인이에요. 여기저기 고장난 것 같다면서 보증금의 일부를 지 맘대로 떼먹는 집주인들이 있습니다. 이삿날에 집주인이 와서 어디가 고장난 게 없는지 확인을 할 텐데요. 그때 집주인과 대화 내용을 녹음해 놓으시거나 문자로 고장난 데 없고 보증금 언제 돌려줄지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두시는 게 좋고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본인 맘대로 보증금을 빼고 주는 경우에는 1번에서 말한 내용 증명부터의 절차를 이용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큰 금액이 아니고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 뭐 이 정도의 금액을 나중에 주겠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소송하기에도 애매한 금액이라서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전세 빼는 날이 다른 집 전세에 들어가는 잔금날인 경우가 많으니까 이럴 때는 전 집주인에게 계속 전화를 해서 잔금을 딱 맞춰서 돈이 모자르다고 뻥이라도 치면서 계속 독촉해서 그날 받아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는 내 피 같은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보증보험 활용하기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보증보험에서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공급이 많고 전세금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꼭 숙지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으니까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전세보증보험과 SGI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신용보장보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한도에 대해서는 허그는 수도권이 7억, 비수도권이 5억까지 한도를 두고 있고요. 서울보증보험은 보증금 제한이 없습니다.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하셔야 될 거예요. 현재 전세로 이미 살고 계신 경우에도 허그는 전세 계약 기간이 2분의 1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서울보증보험은 2년 계약일 경우에는 10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보증보험 제도에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불안하신 분들은 미리 가입하시고요. 주택가격 시세는 KB 시세나 감정평가를 이용하고요. 보증료를 1년마다 내야 되는데요. 1억을 기준으로 하자면 허그는 아파트가 12만 8천 원, 아파트 외인 경우에는 15만 4천 원을 내게 되고요. 주택 가격 대비 전세 보증금 비율에 따라서 할인도 됩니다. 서울 보증보험이 조금 더 비싼데요. 아파트가
전세가 23만 2천원, 아파트 외에는 26만 4천원을 1년에 내게 됩니다. 필요 서류하고 가능 여부는 제가 이쪽 표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각 보증기관 전화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꼭 발품을 파셔서 내가 계약하려는 그 전셋집의 시세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다들 새집 좋아하시잖아요. 뭐 전셋집인 경우에는 굳이 내가 수리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새집을 선호하시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아파트 새집은 일단 전세금이 비싸고 신축 빌라를 많이 선호하시죠.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품질에 전세금은 아파트의 70% 내외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선호하세요. 그리고 새집 보고 와서는 와, 집 좋다 하면서 하는 게 시세 확인이 아니고 전세 대출 이자 계산이에요. 원래 예산은 1억 5천이었는데 2억 2천짜리 신축 빌라 전세 보고 와서는 7천만 원 더 빌리는 거에 대한 이자만 계산하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거래하시는 부동산 말고 그 옆에 다른 부동산을 가셔서라도, 아니면 해당 신축 빌라에 집을 사러 가는 척 하면서 집을 보셔서라도 자기가 들어가려는 그 빌라의 시세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파트야 뭐 시세가 뻔하니까 그럴 위험은 많지 않다고 쳐도 빌라는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그 맹점을 다들 잘 이용합니다. 근데 이거는 중개하시는 중개업자분들도 좀 각성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신축 빌라 2억짜리 분양하는데 전세를 2억 2천 맞춰놓고 빌라 갭 투자자들 사가시라고 하죠. 전세는 공인중개사가 맞췄고 빌라는 그 땅을 사서 건축을 했던 건축주가 분양을 하죠. 둘 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에 능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빌라 갭 투자자가 2억짜리 빌라를 2억 2천 전세 끼고 사면 사자마자 2천만 원이 남잖아요.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풀피라고 하는데요. 빌라 갭 투자자들도 부동산 고수예요. 빌라를 갭 투자한다는 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시세 차익을 먹겠다는 아주 위험하고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투자예요. 지금도 어디 네이버 카페 가면 나 50채 샀다, 100채 샀다 무용담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갭 투자랑은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본인이 들어가는 그 집의 시세를 정확히 아는 것이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일보다 선행되어야 할 일이에요. 내가 들어가는 빌라의 전세 가격이 빌라의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몇 천만 원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찮으시더라도 보증금 한두 푼 하는 거 아니니까 시세를 꼭 알아보시고요. 전세는 사면 살수록 거지 같은 면이 좀 많습니다. 제 영상 중에 내 집 마련하는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영상이 있으니까 준비가 어느 정도 된 분들은 내 집 마련 꼭 하셔서 실물 자산에 자신의 재산을 태우는 것으로 부동산 재테크를 꼭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